예전에 모 과장님이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총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고 꼭뭐 총장님 말의 어떤 비법도 좋고 또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잘 관리해야 우리도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내 못난 거를 인정을 안 해서 생기는 게 스트레스예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누군가하고 내가 지금 접했을 때 그 사안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누군가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지를 못할 때 생기는 게 스트레스야. 오는 압력.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질문했으니까 맨날 하던 얘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 안 나온 얘기도 또 들려달라고 또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스트레스로 알아요. 보이는 것만. 내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은 모든 것은 상대한테 갔다가 반사돼서 돌아온다. 이걸 알아야 돼. 응? 상대한테 흡수되지 않는 에너지는 반사돼서 돌아온다. 어떻게 돌아와요? 흡수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상대가 그걸로 뭔가를 충격을 받았으면 그 충격파까지 같이 해서 나한테 온다는 거야. 그럼 상대한테 흡수가 됐으면 에너지가 흡수가 됐으면 그 쓰여진 쓰여져서 그 쓰여진 에너지가 온다. 응?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강력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에너지예요. 말이 천기야.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인간 육신이라고 하는 거에 같이 있다는 건 이제 알지요? 1년쯤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발산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요게 도구로 쓰여지는 연장이고 내 영혼, 비물질 에너지 요 놈이 생산해내는 에너지는 요거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손으로 뭘 만들고 이런 거를 기르고 하는 건 요건 물질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 내 영혼이 생산하는 건 비물질 에너지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천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여기까지 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일단 물질은 다 직이라고. 직이. 그러니까 직이를 써서 만드는 건 전부 다 직이에요. 이거. 물론 천기와 직이가 합쳐져서 만드는 거지만 이걸 직이라고 하는 거야. 물질. 근데 우리 비물질 에너지인 인간 영혼이 만든 요것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요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 지식 에너지에는 일반 지식 에너지와 또 이 특수 지식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가 우리가 말을 누군가가 뱉어서 요것이 누군가에게 통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 요게 이제 논리가 돼요. 말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든 몇 사람들이 하는 건 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이 뭉쳐져서 질량을 형성하면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꽉 찬 상태. 요거를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일까? 논리의 시대일까? 지식의 시대일까? 상식의 시대일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 개념 없는 놈이라고. 저 상식 없는 놈이라고. 왜 그래요? 지금 상식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상식은 우리가 곰탕을 끓이면 그 하루 정도 고고 가만 놔두면 위에 그 기름이 떠서 굳지요. 어? 그것처럼 지식이 쭉 쌓여서 최고조에 이르면 그렇게 딱 고착되는 상식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70% 지식이 완성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은 생활하기가 편하고 상식이 없는 사람은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상식과 이 상식은 또 서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서로 통하기보다는 서로 부닥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받는다. 이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로서 말로 내뿜는 이 비물질 에너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루어진 것이 일반 지식이고, 특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을 녹여주는, 내 상식을 녹여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요것이 나한테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든 진리의 지식을 만나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융합을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 요것이 특수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30%요 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진리의 지식을 설할 수 있는 지도자, 정신 지도자들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딘가에서 막히니까 이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종교단체에도 가고 도파에도 가고 뭐 영성단체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찾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가보니 거기도 역시 하나의 논리와 상식을 지닌 그런 그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부닥치고 있다. 그 본질적인 그게 뭐냐면 종교와 종교가 네 논리 내 논리로 부닥쳐서 싸우고, 이 종교와 이 종파와 이 종파가 또 논리로 부닥쳐서 싸워서 융합을 못 이루고, 종교가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종교 내에서도 종파가 다르다고 그래서 또 논리와 이걸 형성해서 거기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 화벌이 다르면 융합을 이뤄낼 수가 없는 지금 이런 고착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착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보 이외의 것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그거를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화해낼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는 환경 속에서 많은 정보를 지금 접하도록 돼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록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옛날로 치면 농사꾼들도 지금은 TV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런 데에서 모든 정보를 지금 다 내가 접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TV도 없었을 때는 라디오나 근근히 듣고, TV 있을 때는 TV에서 오는 그걸로 접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보를 내가 많이 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갖춤을 갖추지 못했어도 내가 그 정보로부터 오는 충격파를 맞을 그 확률이 줄어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바르게 갖추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았단 말이에요. 왜? 이 누군가가 생산해내는 이 지식 에너지를 내가 접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 버려. 그리고 TV 꺼. 그리고 사람 만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뭐.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남는 시간을 가지고 내 지금 상식을 녹여줄 진리의 지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지식들 안 찾잖아. 그래서 나보고 청장 너는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놈처럼 이렇게 헤헤거리고 잘 사냐? 그게 물어서 내가 서장들한테는 내가 찾은 진리가 이거니까 한번 당신들한테도 진리가 되는지 검토해 주시오. 그 검토해보고 좋거든. 그리고 당신한테 진리가 되겠거든. 그거를 과장이나 지구대장 파출소장한테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보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했던지 아직도 스트레스를 나한테 질문한다는 것. 서장들이 그 의무를 안 했던지 근데 검토를 해봤더니 자기들한테는 진리가 아니었던지 그지? 둘 중에 하나지. 그리고 자기는 검토했는데 자기는 도움받으면서 또 그 밑에 있는 과장이나 지구대장, 파출소장한테는 또 검토하라고 그 부탁을 안 했던지. 그 서장한테서 그 어떤 강의 검토해달라고 부탁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전달해주면 잘못하면 나를 사입이라고 할까봐 내가 안 하는 거야. 왜? 당신들한테 져줄 사람은 당신들 직근 상급자지 내가 아니거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내가 나를 갖춰서 나한테 오는 모든 정보를 내가 소화 흡수해서 상대에 맞게끔 줄 수 있는 요 갖춤을 갖추기 전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왜? 정보로부터 우리 영혼은 충격을 받지 다른 걸로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휴식을 취하면 돼. 육체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육신을 이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도, 그런 지구력, 요것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운동을 했거나 어떤 이 노동을 했을 때 육체는 과부하가 걸리죠? 그렇죠? 그때는 쉬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 정신은 나 자신, 내 영혼 똑같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계속되는 정보 속에서 노출돼서 그 정보를 내가 소화 흡수하고 내 것으로 내가 요거를 해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기서부터는 계속 충격이 오고 있는 거거든. 충격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충격을 받고 있으면 이것도 일정 양 이상의 그것이 넘어가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육신이나 영혼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는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육체적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잖아. 우선 당장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나한테 오는 스트레스 원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오는 건 어떡합니까? 우리 민원인들로부터 들어오고 또 내 부하 직원들로부터 오고 내가 지금 상사로부터 오고 그것은 내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상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잘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윗사람이 나를 스트레스를 준다. 이건 전부 갑질이야.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윗사람, 요 놈은 전부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업무적인 건데요. 업무적인 거라도 너의 상태를 지금 모르고 지금 너한테 업무를 주지 않느냐. 너의 상태를 알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질량의 업무를 주도록 하는 것이 상사지. 네가 지금 뭘 감당할지도 모르고 이것을 주고 앉아있는 게 상사가 아니다. 그러면 저놈이 지금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네가 지금 이 사람을 이만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켰어야 되는 의무가 윗사람이 너한테 있었는데 이 자를 방치시켜서 요렇게 돼 있는 그거를 이 사람을 탓하느냐 이거지. 응? 우선은 일을 요만큼 하고 요 사람이 요만큼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성장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윗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지금부터는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요렇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서 하겠다고 윗사람하고 약속을 해놓으면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아랫사람한테 지시 명령하지 말고 의논해라. 왜? 너 지금 아랫사람을 모르지 않느냐. 모르니까 의논하고 의논해서 합의된 선으로 상대하고 일을 해라. 그러면 윗사람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가면 내 아랫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거에 똑같은 복사판이에요? 달라요? 똑같은 복사판이지? 내 아랫사람이 나한테 치받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 일을 해결해내지 못하도록끔 내가 방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건 네가 일단 할 수 있는 선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그건 조금씩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자. 그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 쓸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잖아요. 그래? 그러면 일단 너는 그만큼만 해. 그 나머지 거는 내가 요 사람 시켜서 내가 좀 하도록 할게. 그리고 그 대신 너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요거 좀 하자. 요거 좀 해서 너 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플랜을 짜서 그걸 해줘야죠.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임시방편으로는 다른 능력과 역량을 갖다가 여기다 가서 부과시켜서 요거를 해주면 되잖아요. 왜? 그렇다고 해서 요건 우리 내부적인 건데 요 우리 민원인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 아래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그냥 아기다툼식으로 여기서 그냥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은 내 무식한 거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식하다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다 무식했던 거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과장이면 우리 과 직원 전체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서 전체 자원을 쓸 수가 있잖아요. 민원인은 무오류라니까요. 민원인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통로로 들어왔다고 그런다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서장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서에서 해결해야 될 일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 못할 양이면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해결 못할 양이면 내가 옆에 과장하고 의논해서 부탁을 하면 거기서 서로가 협조가 되면 서장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변
동료들하고 얼만큼 대화가 잘 통하고 뜻이 잘 통하게 서로 대화 소통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과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요 일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더라. 아니면 저쪽에 있는 누가 또 그리고 어느 과에 있는 누가 합치면 요 일을 해결할 수 있겠더라.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계장들한테 우리 과 계장들한테 내가 물었을 때 계장들은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누가 어디에서 뭘 잘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고 모든 거를 과장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과장도 속수무책이지.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이 민원인의 이 요구하고 있는 질량이 너무 커서 우리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질량의 범위를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선서에서부터 뭐를 지금 연구해야 되느냐면 개인한테 이 하나씩 업무를 주어놓은 이 시스템이 지금도 유효하냐. 사무분장에 의해서 한 사람한테 일을 지금 떠넘겨준 이게 아직도 유효한 시스템이냐. 이거 일선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충돌이 분명히 나게 돼 있다고. 민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이 일의 질량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3-4개씩 맡고 있는 이 일의 질량이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이 사람이 충분히 숙지해서 다 해낼 수 있는 지금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 창구 현장에서. 왜? 민원을 제기한 그 사람보다 내가 몰라. 민원이 한 사람이 오면 여기 예를 들어 민원실을 예를 들자고. 거기에 5명이 있다. 5명이 쫙 달라붙어서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 한 사람 거를 해결한다면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거냐라는 거죠. 우리 이 생각도 유연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맡은 그 사람 거, 그 옆에 놈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전에 5년간이나 이 업무를 담당해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민원인하고 이 사람이 왜 싸우는지도 알고 있어. 근데 어불관하냐? 내 일 아니라는 거지. 이제 우리 일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로 마인드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는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그 꼴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또 너 방치한다. 그러면 이게 경찰 자체로 놓고 보면 우리 전체가 쓸모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쓸 줄도 몰라서 지금 개인의 스트레스가 팽창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쓰라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요청해 오면 내가 이거 조목조목 다 물을 거거든. 너 그 일 어떻게 처리했냐? 그 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니네 서에 누가 있냐? 그 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제는 서장이 옆서에다가 부탁해야죠. 옆서장한테 이런 일인데 요것 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도움 받아야지. 개입하는 거는요, 요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옆 서장들끼리도 안 될 때, 이제 청장이 나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청장이, 요런 일이 발생하는데, 요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때 내가 개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아랫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이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전부 갑질로 해서 너는 이제 시간의 문제지 주저앉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얼마만큼 아랫사람을 내가 미리 그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끔 사전에 준비시킬 거냐. 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처한 어려움은 어떻게 풀어가게 할 거냐 하는 이렇게 해서 잘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근무성적 평정부터 승진 인사에 관련한 부분, 전부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직하급자가 평정해서 그걸로 인해서 전부 그 점수대로 하기로 했던 그것이 어디서부터 적용되느냐면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구대장, 파출소장, 과장, 서장까지만 내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평정하는 계장, 팀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하고 합의사항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계장, 팀장이 나는 그런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그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 그리고 딴소리 할 사람은 정확하게 그때 합의할 때는 사인할 때는 내가 뭣도 모르고 얼떨결에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다른 기준으로 이 칼랍니다. 그러면 그 다른 기준 가지고 나한테 다시 서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걸 제출해. 그거까지는 내가 다 용인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합의라는 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가다 거기까지 갔네. 근데 이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사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인사도 왜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뭘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어. 인사에 관련해서. 안 되는 게 많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직하급자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고 잘 가르쳐서 이끌어서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게 통제 가능해야 안 가능해? 모든 요소를 내가 통제 가능하잖아. 그죠? 내가 아랫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열이라는 거를 가르칠 수 있고 요 사람은 3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요 사람이 5 가르쳤단 말이야. 요 사람은 열 하나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위가 아니라니까. 노력을 얼만큼 했느냐를 본다니까. 요 사람이 더 이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니까. 타고난 거는 너는 열 할 수 있게 타고났고 너는 셋 하고 있으니까 타고났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출발, 과정, 결과. 출발에서는 뭐라고? 출발해서. 응? 그러니까 출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출발의 차이를. 그지? 이 절대적인 걸 놓고 하면 얘가 항상 이기지. 우샤인 볼트하고 나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항상 이겨? 우샤인 볼트가 이기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샤인 볼트 너는 9.5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나는 20초에서 시작하고. 근데 20초에서 나는 17초 상승시켰다.
우사인 볼트는 9.51 시켰다. 절대적으로는 얘가 우위지만 이 노력도 여기에서는 내가 우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더 평가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전보 인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누구를 선택할 건지 먼저 찾아가라고 그랬지. 응? 그게 내가 희망원 내는 거 아니야. 어디 가겠다고. 그리고 그 같이 근무할 윗사람이 그 사람 중에 누구하고 근무할 건지 선택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맞지.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그거를 해소하려는 내 노력이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 그 국가공무원법이 전부 개정돼야 되는 게 뭐냐면 1인 1직위.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전부 이게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주면 여기서 다시 평가를 해서 이 조직에 놔둘 건가 재배치할 건가. 여러분들이 고용주라고 놓고 보란 말이야. 한 번 채용시험 봐서 들어왔다고 평생을 그 직위에다가 그것도 그 직위를 상승시켜서 급여도 계속 교육비도 계속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지. 부려먹는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 발전시키는 학교라고 놓고 보잔 말이에요. 학교라고. 그러면 이 학교에서 어느 과정을 도대체 이수할 생각 자체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이 학교에 둬야 돼. 다른 학교에다 배치 전환해야 돼. 자기가 뭔가 안 맞는 거잖아. 안 맞지 않고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다른 학교를 가도록 다시 배치 전환해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 가서라도 성장을 하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사에 관련한 스트레스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저 직위를 가서 근무하고 싶은데 그 직위를 가려면 나는 어떤 쓸모있는 부분을 갖춰야 되는가? 이거 내가 갖추는 노력하고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이 직위를 내가 얼만큼 소화해서 일을 해내는 이 역량을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개인적 친소관계를 보는 사람이냐. 그지? 이 역량을 보는 사람이면 내 이 역량만 출중하면 그 사람은 나를 무조건 선택하겠지. 그죠? 근데 친소관계만 보면 일 잘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없겠지.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안 친하냐로 보겠지. 요 단점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그 윗사람들이 그 인사권자한테 뭐를 줘야 되냐면 목표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면 이제 그동안은 성과 목표를 줬겠지만 사람을 얼마나 성장 발전시켰느냐 이 목표를 준다면 지금 자기 개발을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선호할까? 자기 개발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을 선호할까? 김 과장이라면 어떻게 할게요? 그래야 되겠지?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내가 뽑아줘야 나하고 대화가 돼서 그 사람이 성장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게끔 모든 체제를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승진 인사 시스템하고 전부 인사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지금 여기다 지금 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완성도를 가지려면 전부 제한 기준이 이런 게 전부 다 풀려야 되는데
이게 본청에서부터 묶여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전체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같이 쓸 수 있는 괴팀장들은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다음 괴팀장들이 자기 괴팀원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이 부분에는 그런 전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장애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완성도를 더 높이려면 이 평가 기준을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만이 요 문제가 완성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인사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번 그 평가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충북경찰은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번 평가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나아가야 될 자기 그 어떤 그 기준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평가가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통해서 상대한테 코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사 관련 스트레스는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나한테 오는 정보를 내가 소화 흡수해내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은 보이고 들렸으면 보고 들었으니 이미 내 거다. 그거하고 싸우지 마라. 어? 봤다고 들었다고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니까 보이고 들렸으면 보고 들어둬라 일단. 그리고 티를 걸지 마라. 특히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고 뭐 했을 때 너희들끼리 입방아 찢지 마라. 해결도 못할 거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렸다면 그것이 분명 내가 그거를 해결할 자라는 거니까. 어? 해결할 자가 해결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고 지금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결해야 될 놈이 해결을 못하는데 뭔 말할 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입 다물고 나 못남을 반성하고 저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게 되며 저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뭐를 갖춰야 저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요것을 잡고 내 갖추는 노력을 해나가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야 될 때인데 가서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시절 한탄이나 하고 시대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탓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탁한 에너지예요, 맑은 에너지예요? 탁한 에너지죠? 그건 어디로 가느냐면 그게 사회로 가요. 사회로 가서 또 그 사회에서 탁한 에너지가 다시 돌아서 어딘가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사회의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사고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이 사회에 어떤 사고를 야기했음에 원인이 됐다는 걸 너는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당장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내가 나한테 오는 어떤 환경과 정보와 내가 싸워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해서 안다면 스트레스를 내가 느끼다가 압이 바람이 푹 빠져요. 그대로 유지돼요. 스트레스의 특징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네, 받고 있네, 인정하는 순간 얘가 바람이 빠지는 게 스트레스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게 맞나 안 맞나?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속으로 말하든 입을 열어서 말하든 입을 열어서 말하면 더 좋아요. 더 효과가 100점이야.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있네 이 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게 이제 문제지. 그지?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갖춰야 되는 거야. 요 정도 하면 스트레스 좀 이해되실라나? 좋은 말씀. 네.
그거 저 상당히 길게 풀어준 거예요. 40분 풀었어. 여진이 오늘 또 제가 진행이 많이 부족하다고. 아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생각할 거 없고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하라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사지만 우리 서장들 보고 너 이건 막 이게 제대로 못해. 요거 좀 제대로 해. 아파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아는 건 네가 알고 인정도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덜 아파요. 그리고 확실해요. 왜? 내가 인정한 건 누가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됐지. 그래서 우리는 늘 미리미리 늘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왜 해야 되느냐면 내가 뭐를 알고 뭘 모르고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서 모르는 걸 알았으면 나는 안 거잖아요. 아, 내가 그만큼 못났구나. 내가 저 순경이라고 그동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저 친구의 저런 부분도 내가 전혀 몰랐구나. 이렇게 알 때 나는 내 성장을 위한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동력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게 동기부여 이론이잖아. 어? 간 김에 여기까지 하자고. 동기부여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면 상대와 대화 속에서 상대의 어떤 민원 속에서 내가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 나의 못남을 알았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내 의욕을 일으키는 거. 요것이 동기부여예요. 근데 그 못남을 알고 내가 못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놈을 탓해요. 새끼 그게 지금 그게 경찰이 해결할 일이야? 왜 나한테 와서 지랄해? 그리고 막 그거 니네 과장한테 가서 얘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고 사회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계속 이제 거기서부터 잠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깨우려고 그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 사람의 그 수준으로 내가 성장하려고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해가면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의 모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가면 어느 때 되면 나한테 온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 거를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질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때 가도 네가 어려울 거다.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고 탓하고 이렇게 해서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탓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탓이라는 거지. 그지? 스트레스 원인이 이쪽에 따로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 탓이라는 거지. 네 병이 스트레스로 온 건 맞지. 근데 그 병이 스트레스로 오기 위한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더냔 말이야. 네가 스스로 제공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요까지만 하자고. 안 그러면 또 오늘 날 새게 된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뭐 이해들 잘 안 되나? 좀 어려워? 또 다른 분.